그 비밀은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중국 산시성, 황량한 평야 한가운데서 솟구치는 역사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곳이 고구려 장수왕이 생을 바쳐 세우려 했던 평양이었다면 우린 지금까지 그가 외쳤던 천년의 이상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고구려,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 장수왕, 그의 발길이 닿았던 평양에 얽힌 숨겨진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수천 년을 거슬러온 용기와 갈등, 그리고 황제의 고독한 선택이 깃든 땅 이야기입니다. 장수왕은 고구려의 제20대 국왕. 그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이 북방 세계를 정복하고 윤을 감은 이후 그는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이름을 잊히지 않기 위해 모든 기록에 영락이란 연호를 고집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아버지를 드러낸 채 그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지요. 무자비할 만큼 현실적이고 사무치도록 지혜로운 선택, 천도. 그가 왜 평양으로 갔을까요? 더 따뜻한 기후, 더 나은 경제력, 그 이상의 무엇, 저는 그의 가슴에 서린 외로움과 세계관이 자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장수왕에게 탁월한 유산을 남겨주었지만 그만큼 위험한 바위산 위에 국가를 세워두었습니다. 국내성과 환도성은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계절 바람에 노출된 척박한 길, 결국 왕조의 숨통을 트우기 위해 장수왕은 남쪽으로 더 풍요롭고 더 넓은 땅으로 그렇게 그는 천년을 걸어온 고구려의 심장을 평양이라는 새 붉은 심장으로 다시 박아넣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평양, 즉 지금의 북한 평양과는 얼개가 조금 다릅니다. 고려사와 중국사서, 그리고 최근 발견된 유물과 지리적 증거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곳이 아닌 중국 산시성 인근 인분시 평주 일대였다는 사실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지명 논쟁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과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였냐는 이야기거든요. 산시성의 지명들은 놀랍도록 고구려와 고려시대 문헌과 겹칩니다. 숭선사, 영풍, 태곡, 창녀, 온천. 이 모든 이름들이 평주 어귀에 박혀 있었고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주, 그리고 창녀. 이 지명들은 고구려의 군사적, 문화적, 그리고 신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창녀는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였다고도 전해지고 광개토대왕이 태어났거나 영락궁을 세운 곳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그 거대한 황제의 말발굽이 산시성 들판을 가르며 평주로 향하던 그날을 붉게 물든 해와 바람에 나부끼던 고구려의 깃발,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겠다는 일념으로 무거운 왕관을 쓰고 말을 타는 젊은 장수왕의 눈빛이려. 그건 단순한 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도약, 태초의 역사책을 다시 쓰는 투명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외롭고 가혹했어요. 백제의 견제, 유염과 말갈의 반발, 중앙 집권을 향한 귀족들의 이익 분열. 그 한가운데에서 장수왕은 흔들리는 땅을 딛고 서야 했지요. 그렇게 이주한 곳, 평주. 그곳은 돌 대신 흙으로 집을 지을 수 있던 땅. 강을 따라 삶이 흐르고 들판마다 곡식이 연글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산성 중심의 고구려에서 하천 중심의 평야문화로 변신을 꾀한 순간이었죠. 그는 그곳에 고구려의 도읍을, 새로운 중심을 세우며 장수하고자 했습니다. 그 의지는 당나라 때에도 이어져 장수를 위해 안동도호부를 평주에 세운 것은 그 결단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를 지금의 평양에 도읍한 왕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기록의 공백, 혹은 후세에 위도된 왜곡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유적과 지명들이 지금은 중국 영토 안에 속해 있고 역사의 주도권을 줬던 자들의 시선에 따라 장수왕의 위도도 위미도 퇴색되어 버린 거죠. 이제 와서 되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양은 진짜 평양입니까? 장수왕이 황금 기와를 얹고 기도를 올렸던 그 도읍, 그 아버지 광개토대왕을 모셨던 영락궁, 그 살아있는 현장이 산시성 인근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 왕국은 단지 땅의 크기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땅 위에 세운 가치, 꿈, 이상, 아픔이 무엇이었나를 보는 게
진짜 역사를 바로 보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산시성의 고요한 늦가을 들판 위 고우의 황금빛 프레임같이 펼쳐진 평주 일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장수왕은 여기에 있었다. 그의 천도는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자 고구려가 꺼지기 전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었다. 그 겨울밤, 숭선사 앞에 놓인 향로 하나. 그 향은 평양에서 피워졌다는 백제 금동대향로처럼 찬란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한 그리움의 연기. 그 희생과 사랑, 용기와 통찰 속에서 장수왕은 누구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아니라 역사의 짐을 짊어진 한 사람으로 천년의 하늘과 맞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양의 진짜 위치를 아는 건 작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 마음에 남은 허상을 걷어내고 진짜 고구려의 무게, 장수왕의 숨결, 그 위대한 결정의 함의를 다시 새기는 길이 될 겁니다. 그의 눈에 어린 눈물은 신라의 금관처럼 빛났고 그가 가꾼 문명의 터는 백제의 미소처럼 부드러웠으며 끝내 지키려 했던 정신은 고구려의 불꽃처럼 치열했습니다. 산시성 들판 어귀, 창녀와 평주. 그곳의 바람 속엔 아직도 장수왕이 속삭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하를 품었노라. 그리고 우리도 그 속삭임 속에서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 하나를 되돌려 가슴에 품습니다. 경주 들판엔 아직도 고대 왕들의 기도가 메아리치고 산시성의 평야엔 장수왕의 발자국이 남았습니다.